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들어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 나타냈지만 어제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들 매도세를 나타냈지만요. 어제 기관들이 그 물량 모두 받아내주면서 어제 하락세 면했습니다. 일단 어제 기관들 자동차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또 현대차가 미국 앱티브와 4조 원대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현대차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이 목표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가운데 헬릭 스미스는 임상 3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임상 3상 결과 발표로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 초반부터 이제 섹터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오 섹터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반대로 돼지열병 관련된 그런 테마 관련주는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기반해 둔 어제도 이제 제가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기아차 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어제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핵심 1차 벤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이고요. 동사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범퍼 레일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대시로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도 이제 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현대기아차와는 뗄 수 없는 그런 1차 핵심 벤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향후 하이브리드 및 연료 전지차의 자체 부품, 차량 경량화를 통한 신규 시장을 또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또 환율 수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기아차가 올해 1월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1차 벤더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기아차의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내년까지 줄줄이 신차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성우하이텍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수익성 역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가 한창 잘 나갈 때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2만 원 수준까지 있었는데요. 현재는 3천 원대의 주가 레벨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저평가 소외를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향후 자동차 업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시에는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이 확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핵심 역할을 하는 동사의 또 상승에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매수를 해놓으시면 향후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라인 3,4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23일에 주셨던 초록뱀 어제 주셨는데요. 벌써 수익률 3% 이상 가져가고요. 그리고 9월 17일에 주셨던 S오일은 2% 가깝게 9월 10일에 주셨던 삼성중공업 4.1%, 그리고 9월 9일에 주셨던 삼성 SDS는 4.43%, 9월 5일에 주셨던 휠라코리아는 7.8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17일에 주셨던 우리기술투자 3.4%, 가온미디어는 3.27%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9월 10일에 주셨던 인트론바이오는 5.56%, 한네트는 3.4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주셨던 DPC는 3.68%, 유니캠은 7.9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유한양행 올라와 있습니다. 4.6% 이상의 수익률, 4위는 기아차 7.4%, 3위에는 휠라코리아 7.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SK네트워크스 9.18%, 1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한네트 올라와 있는데요. 3.49%, 4위에는 DPC 3.68%, 3위에는 오로라 4.27%, 2위에는 인트론바이오 5.56%, 1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8%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하차기위원회 한빛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8.9%, 그리고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9%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수익률 현재 30%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3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서암기계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3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창호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8%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0.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PBC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5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13일에 이 기아차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7% 이상 가져가고 있고, 리뷰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됐었죠.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도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권해주신 기아차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관과 외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신차의 흥행에 따른 어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큰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판매가 많이 호조된 부분이 있죠. 상반기 이제 영업이익을 1조를 넘게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도 수출이겠지만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실적이 좀 올라갈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보게 되면 셀토스 같은 경우 출시 지금 2달 만에 월 판매량이 6,000대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UV 판매 1위를 달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 사전 계약이 7,000대를 좀 돌파를 하였습니다. 9월부터 판매량이 2,000대 수준을 이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K7 이제 중소형 지금 세단인데 K7의 어떤 판매량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분명히 큰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3분기, 4분기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3일에 권해주신 유니캠 현재 수익률 8% 근접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캠의 주가를 보시면 1,900원대 부근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신차 국내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유니캠의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을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22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올해 1월에서 8월 내수 시장에서 약 83만 대를 판매해 국산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 82.3%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펠리쉐이드 그리고 소나타, K7 프리미어 등 이러한 올해 들어 출시한 신차들이 모두 흥행을 이끌면서 내수 판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유니캠은 펠리세이드 그리고 그랜저, K9, 스팅어 등 이러한 납품 차량의 천연 가죽 시트를 납품함으로써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앞으로의 성장 추가 실적도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말 출시되는 기아차 K5 풀체인저에서도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원재료인 천연 가죽은 공급 증가 대비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과 그리고 차량 인테리어 고급화 수요가 증가가 맞물리게 된다면 이익률 성장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개인과 외국인 1,800원대 중심으로 개인과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1, 2분기 모두 호실적을 거둔 상황에서 현대차의 펠리쉐이드 증산 효과가 3분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올해 1,000억 원의 매출도 달성할 수 있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인 2,000원 그대로 유지 설정하겠습니다. 네, 유니캠 2,000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미 정상이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합의 정신은 유효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움직였던 남북 경협주들 오늘 다시 움직일 가능성 보이는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어제 장 마감 후에 좀 약간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두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조사라든지 헬릭스미스 관련돼서 지금 임상 관련된 부분 좀 연기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장에 좀 올 장 시작할 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방금 속보가 전해졌죠.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좋은 결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주 같은 어떤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돼서 또 이런 종목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테마별로 종목별로 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3분기 실적이 유효한 이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기관들 매수에 나섰는데요. 자동차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어제 우리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미국 애티브와 4조 원대 자율주행 합작사 설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24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이 목표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오늘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 오늘 좀 이 매도 물량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로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청와대에서 계속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행사를 안 하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아침에 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남북 경협주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13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5위권 약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5만 6,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와 흐름 비슷합니다. 일단 자동차 종목들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기관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3% 급등하면서 이제 26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LG화학 약보합권 32만 원대 여전히 횡보 중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1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어제 7% 넘게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게 추가 하락합니다. 31만 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10위권 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시장 출발합니다. 42,7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20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44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76% 하락세 5만 2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5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바로 헬릭스미스 나옵니다. 5위권까지 빠졌고요. 바로 하한가 직행이 됐습니다. 12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이 장 흐름 살펴보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CJ ENM은 0.6% 상승세 17만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5위권까지 빠지면서 K&W 3위권, 펄어비스가 이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9만 6,6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휴젤이 이제 메디톡스 앞질렀습니다. 휴젤이 1% 이상 상승하면서 39만 4,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젤은 현재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 하락세 35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7만 원 선이 깨졌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7% 상승하면서 다시 7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0.58% 상승세 17만 3,8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 여전히 10위권에 머물지만 급락세입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4만 5,4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사는 세상 거의 OTT 세상이라고 할 만큼 지금 OTT 관련된 지금 환경도 지금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웨이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애플 TV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런칭 예정인데요. 국내외를 이제 통틀어 OTT 경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확보가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가상현실 같은 이제 신기술 접목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을 좀 장려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0년부터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좀 신설에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의 약 1조 원 이상의 지금 투자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금 5G 관련돼서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환경도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좀 수혜주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지윅 스튜디오를 좀 추천하게 된 이유는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지금 시각 특수 효과 등 어떤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이제 월드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좀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2라든지 앤트맨과 와스프 등 최근의 작품에 좀 참여한 바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제작 노하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원스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탁월하게 고객사의 좀 대응 능력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좀 하면서 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죠. 지금 에이스토리라든지 레몽레인 지분을 좀 취득을 하면서 지금 사업 시너지를 좀 꾀하고 있는 만큼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뉴 미디어 부분에서 지금 스크린 X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감에 따라 수익성도 좀 향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뭐 3분기라든지 4분기 이제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 정도 이제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콘텐츠 관련된 환경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5G 패러다임에서 어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포테크먼트 같은 여러 가지 기술 진보에 관련돼서 지금 콘텐츠 확대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하반기에 어떤 통신사와의 어떤 시너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다시 지금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때 좀 담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800원으로 지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웹캡시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어떤 공모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좀 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26,000원인데요.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5월 같은 경우 거의 68,500원을 좀 찍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후에 좀 4개월 정도 좀 심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모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증가를 하면서 86억 원 오늘 지금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마이너스 좀 적자를 내던 지금 시스템 통합이죠. SI 사업부가 좀 정리가 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영업률이 확실히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하우스 뱅크라든지 브랜치 등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금 뭐 각각 한 10%, 20% 이상의 어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격리 업무 솔루션인 격리나라 같은 경우 신규 고객이 좀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루 평균 이제 격리나라 가입 기업 같은 경우는 올 초 1, 2월까지만 해도 뭐 한 1, 2월에 한 50개 정도 수준이었지만 3월 같은 경우 70개로 좀 증가를 해왔고요. 지금 최근에는 80에서 100개까지 좀 고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제휴은행 확대죠.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K뱅크 등이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은행 외의 채널입니다.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세무사무소 같은 이런 좀 대형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인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어떤 높은 가입자 순증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신규 고객 가이던스를 기존에 한 12,000명에서 지금 17,000개로 좀 올린 상황입니다. 뭐 사실 뭐 이러한 매출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도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113억 원, 내년 같은 경우 211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펀디멘탈도 상당히 좋지만 이제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4개월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한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좀 쌍바닥을 좀 다진 후에 어떻게 보면 우상향으로 좀 돌아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을 좀 멈추고 나서 지지는 좀 안착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최근에 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에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그리고 또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어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펀디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 부분에서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눌림목 구간인데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자율주행차 계약으로 한미 경협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현재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MPC입니다. MPC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계 선두 업체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MPC는
2011년 내셔널 플라스틱에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업력이 50년이 될 만큼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에는 국내 최초 개발된 플라스틱 바가지가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후 플라스틱 밀폐 용기, 도마, 휴지통, 그리고 아이스박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탄생시키며 흥행시켰습니다. 이후 1987년엔 반월 공장을 준공하여 1990년에 국내 최초로 형체력 4,500톤 사출기를 가동하였고, 그해 8월에는 형체력 3,000톤 사출기 등 생산 설비를 갖춘 자동화된 정읍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소형 가정용품을 뛰어넘는 대형 제품인 컨테이너류, 팔레트류, 그리고 의자류, 환경 제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동사의 외형 성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물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물용 비용 이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던 시대에 컨테이너류 그리고 팔레트류 이런 제품 개발로 물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망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플라스틱 용도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개의 중소기업 규모 업체가 난립해 있고, 수입 제품들도 많지만 동사는 업력 50년 이상의 축적된 시장 신뢰도, 그리고 불경기 노하우, 원가 절감 노하우, 확고한 유통 채널 확보 등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이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50에서 2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서 현금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19년도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48%에 그치고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자산과 그리고 700억 원에 가까운 건물과 토지 이러한 가지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6년 이후 당긴 순이익이 4분의 1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까지 조정이 나왔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주가도 우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6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는 이너뷰티 그리고 건강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유통 채널 다변화와 그리고 에버콜라겐 리뉴얼 제품 출시로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사업을 보면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백화점 경로에서 피부 건강 브랜드로 에버콜라겐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판도라, 그리고 슈퍼푸드 및 그리고 기능성 식품은 이츠코어 등 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판매 채널은 뉴피니션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 브랜드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채널에서는 에버스프링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유통 채널 다변화는 동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판매 채널별 예상 매출 비중은 홈쇼핑 70%, 그리고 텔레마케팅 13%, 오프라인 9%, 온라인 8%로 예상됩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피부 건강은 59%, 그리고 다이어트는 29%, 기타 12%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홈쇼핑 채널이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기존의 GS, 현대, CJ, 그리고 홈앤쇼핑과 같은 채널에 더해 롯데 홈쇼핑에도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출시한 에버콜라겐 리뉴얼 제품 인기에 힘입어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GS 홈쇼핑의 중국 자회사인 유고 홈쇼핑의 에버콜라겐을 런칭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올해 알약형인 에버콜라겐이 중국 보건식품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 내 온오프라인 내 판매 채널 확정을 통해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너비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며 작년 시장 규모 8천억 원으로 고성장하고 있고 올해 피부 건강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한 687억 원이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산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지난해 상장 후 올 4월 기점으로 실적 우려감으로 하락을 보였으나 우려를 싣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은 주가 가치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진바이오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제 최다 선정 부각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좀 돼지열병이 관련돼서는 아직 좀 끝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7일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발병에 관련돼서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에서 18일, 그다음에 23일 경기도 김포에 의해서 지금 네 번째로 파주에서 다시 한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열병이 좀 번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7,770원에서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높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거래량도 높고 지금 주가의 등락폭이 좀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어떤 변동폭이 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좀 개인이 접근하기 좀 힘들 것이라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테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좀 지켜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테마가 나왔을 때 한번 노려보시는 걸로 해서 한번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유자분들도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니 임상 결과 실망, 그리고 신라젠의 팩삽의 임상 중단, 이러한 연일 바이오주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헬릭스미스의 이런 인상 3상 결과 발표를 제약 바이오 섹터 내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위약 혼용, 이러한 가능성으로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위약 혼용 약물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는 아직 약에 대한 효과가 기대한 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정성 면에서는 아직 이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 3상은 6개월 내에 시작해 2011년과 2022년 1분기 사이에 모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미 이러한 인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아무래도 투자 실망세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섹터 투심은 계속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오주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은 바이오주에 대한 이런 비중을 축소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9월 19일에 캠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캠시스는 이제 목표가 3,20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세보 시의 사전 예약이 이제 3,000대를 돌파하고, 이제 본업인 카메라 모듈도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 및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이제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매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 이제 2,750원대 저방 매물대를 뚫으면 3,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 3,200원은 이제 홀딩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는 전에 이미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할 종목은 메타바이오 메드입니다. 일단 메타바이오 메드는 이제 1990년 3월에 설립했으며 부문은 이제 치과용 기구 그리고 이제 봉합사 통신 장비 부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봉합사는 이제 스스로 체내에서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제품으로 연 4%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통신 이 부문에서는 이제 디지털 두어록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제 매출 구성은 대략 치과 재료 47%, 봉합사 29%, 통신 장비 17%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바이오 메드는 새롭게 개발한 피부 주름 개선용 이제 화이트 PDO를 지난해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했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인허가를 등록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동시 런칭 및 수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메타바이오 메드의 이 아이돌 P는 세계 최초로 광섬유 조명, 초소형 카메라, 이제 워킹 채널 등을 이제 카테터에 이제 일체화된 제품인데, 이 아이돌 P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 유럽 공동체 마크 인증도 완료해서 수출이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과 이 미국 식품의약국 인허가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국, 미국 내 판매 허가를 준비 중에 있고, 이 아이돌 P는 인체 장기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로의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아 충전재 GP가 세계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 약 23%, 유통 주식수 대략 1,7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등의 섹터가 이번 하반기에 투심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역시 충분히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수급 기준으로도 이제 기관의 보유 물량이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조차도 그 물량을 더욱 늘리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한 악재 공시가 뜨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다시 또 이제 꺾인 모습인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다 추가에 반영이 되면 이제 그 후에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록 거래량이 없지만 미리 선침해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3,300원, 2,4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3% 강보합권 209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9시 8분경에는 2094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90선까지 빠지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폭 키워갑니다. 일단 SK하이닉스 1% 넘게 하락하면서 81,900원대까지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하락세 지속되면서 43,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0.38%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들 동시 매수합니다. 133,500원대까지 올랐고요. 네이버도 0.64% 하락하면서 15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일단 현대차는 미국의 앱티브와 이 4조 원 규모대의 자율주행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현대모비스 장 초반에는 26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5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은 강보합권 32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58% 하락세 17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락 나왔던 만큼 오늘은 회복합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3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오늘 시작할 때는 급락했다가 점점 더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는 10위권 0.58% 강보합권 43,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46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네, 분봉 보시면요, 오늘 시작 642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이 저점입니다. 하지만 21분경에 4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개인이 300억 원 넘게 팔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CJ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KMW 3위권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8천 원대, 그리고 펄어비스는 상승폭 키워갑니다. 0.8% 상승하면서 19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여전히 한가 22만 원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들은 좀 빠지지만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휴젤은 2% 가깝게 상승합니다. 다시 7위권까지 빠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4% 강보합권 7만 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1% 상승세 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HLB는 장 초반에는 4% 급락세 나왔지만 하락폭 줄여갑니다. 1% 하락세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1,19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원달러 환율 1,193원 선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라운시큐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및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이다 해서 보안주로서의 좀 연관이 되겠는데요. 얘가 어디 쪽에 이제 보안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해서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죠. 모바일 백신, 그다음에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및 PC 보안 쪽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보안 쪽이 되면서 또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계열 회사인 라온 하이테크를 통해서 하이테크의 실무 교육,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커 하면은 조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인식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잡혀 있는데요. 해커는 이제 블랙 해커하고 화이트 해커하고 나눠집니다. 블랙 해커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화이트 해커는 그 공격한 것을 방어하는 그런 해커인데 국내 기업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화이트 해커에 대한 그런 어떤 인지도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부분인데 옆에 국가인 일본만 해도 상당히 기업체에서 화이트 해커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쇼핑몰 쪽에서 개인 정보 노출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이트 해커를 만약에 고용해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의 비용이 더 절감도 있었죠. 왜냐하면 소송이 지금 관련이 돼가지고 또 배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화이트 해커 쪽에 대한 직업이 또 생길 것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이 화이트 해커들도 고용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좀 잘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인식 쪽으로의 생체 인식도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라든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 입력도 없이 지문이라든가 홍채,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이나 그다음에 핀 번호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회원가문 같은 경우도 지문이라든가 홍채 또 얼굴 인식으로 해서도 들어가듯이 또 핸드폰도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페이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SEAP죠.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식 파트너로서 삼성페이의 모바일 솔루션 녹스를 현재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에도 또 사업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2월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 루프와 블록체인 기반 생체 인증 시스템을 좀 공동 개발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한금융그룹하고도 또 사업이 또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하고도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장 흐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올 한해 상당히 많은 변동성과 대일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요. 9월 들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점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만 단기 급등으로 인한 부담과 그리고 차익 매물 출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약화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단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 중 하나인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이번 주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코스피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난 7월부터 8월 하락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 대부분이 단기 실적이라든지 최근 누적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변동성이 아직 좀 남아있고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공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있었던 일단 대한광통신과 코인테크의 주요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한광통신을 보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광백본망 구축 턴키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줬고요. 계약 금액은 294억 원대, 그리고 2018년도 매출 대비해서 한 17.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요, 항상 계약 금액이 과거 실적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또한 이제 반드시 재무제표를 통해서 최근 실적이라든지 누적 추이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한광통시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최근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공시 계약 자체는 사실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실적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 이후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공시는 코인테크입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공시를 좀 살펴보면요. 유한타증권이랑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취득 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인데요. 자, 보통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요, 주가 안정이라든지 또는 주주 가치의 제고 또는 임직원의 성과급이라든지 합병에 대한 대가 지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취득 예정 주식수나 취득 금액 그리고 취득 목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취득 예정 주식수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책임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자사주 취득은요, 주주들 분들에게 특히나 투자자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해 가격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봤을 때 일단 성장성에 대한 사측에 강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만 상장 이후에 지금 고점 영역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네, 여전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요, 역시나 5G 관련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은요, 사실 올해 가장 핫했던 그런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리고 4차 산업에 속한 기술의 핵심 기술이 바로 5G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삼성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5G가 실제로 상용화가 됐는데요. 자, 5G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5G 관련된 주가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솔리드어 같은 기업들 사실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접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같은 5G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뭐 KMW나 오이솔루션보다 성장성이 좀 더뎠던, 즉 주가 성장률이 좀 낮았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돌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G에 몰렸던 수급들이 순환매로 인해서 이런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감안한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충분히 5G 관련된 종목으로도 올해 추가적인 수익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산업들을 좀 보면요.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국내 조선주를 보면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조선업종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심한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플랜트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업이었던 조선업종에 대해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국내 대형 조선주들이 실제 원래 본업이었던 조선업종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업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조선업종들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 수주량도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실적까지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워낙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 즉 수급 개선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주 내에서 가장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조선해양 주가 추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최근 들어서 주가 수익률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8월달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수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도요. 작년에는 사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올해 전체적인 1년 2019년도 말까지 예상 가이던스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무난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였던 작년 주가 대비 아직도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 내에서는 원픽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우리나라 대형 3사들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어떤 산업이 좀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조선업종 한번 믿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